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위해서 마누라를 갈아가지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 당하겠네요. 봅시다. 제목: 결혼 후 거의 동시에 시댁과 연을 끊어버린 아내. 우리 엄마 불쌍한데 이혼은 당하기 싫고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교류를 끊어버린 아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아내 이 두 사람의 고부 갈등 때문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글 써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 20대 때 친형제를 사고로 잃었고 당시 그 충격에 저희 부모님들은 몸져 누우시고 저 역시 심신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아내의 그런 뭐랄까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 그리고 저를 리더해주는 모습에 크게 반했죠. 아내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아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랑은 더 커지게 됐고 또 그만큼 또 아내에게 고마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반 정도를 연애하면서 결혼도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군요. 예,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뭐 자살 시도나 뭐 자살 충동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가족들에게 많이 표출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삶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런 당신의 아내를 챙겨주기보다는 방치하는 편에 더 가까웠으며 당신의 자식인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무조건 내 마누라 편이 되어줘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아내를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인사시켰을 때 이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내는 저희 집안의 아픔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힘이 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사고 그랬죠. 물론 저희 어머니도 이런 아내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너무 좋아서 그랬나?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수시로 전화를 걸어대면서 당신의 아픔에 대해 말을 하고 위로를 구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때문에 되게 바쁜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아내, 아닐 땐 되게 단호한 성격이라 이런 저희 어머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어머니의 위로 요구를 거기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요. 바로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거대한 그런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거. 사실 저처럼 불우한 가정을 겪은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을 때 역시 결혼은 나에게 사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내를 놔버릴까 놓아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질 못했고 저희 아내 역시 마찬가지. 저를 떠나보내기는 싫었는지 당신 하나만 보겠다 이런 마음을 확고히 해가지고 결국 저희는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도 후에도 저희 아내는 가족 간의 자잘자잘한 왕래, 특히 제가 본가에 가는 걸 저희가 같이 굉장히 불편해했으며 결혼 1년차 그리고 두 번째 명절 때 이 두 사람은 또 한 번 강하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아내의 입장은 이래요. 어머님은 항상 부정적이고 나한테 눈물만 흘리신다.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이거였고요. 어머니 입장은 아니 내가 지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야는 저거 시어머니한테 너무 대바라졌다. 이거였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의 직접적인 왕래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늘 저 혼자 본가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손주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 그 결과 저 혼자 1시간 거리에요. 저 혼자서 아이랑 본가에 다녀오는 거 한 번, 또 아내가 약속으로 집을 비웠을 때 그에 맞춰가지고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한 번, 또 그 외에 아이가 6개월 동안 자라는 시간 동안 한 2번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영통이나 사진 전송은 주 1, 2회 정도 하는데요. 아내는 이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면 저한테 뭐라고 해요.
사진을 보내면 그 다음은 영상을 요구할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영통을 요구할 것이며 그 다음은 결국 온전한 대면을 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 부모님 한동안 손주를 보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입장은 늘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싸움과 어머니의 우울증 그리고 형제의 죽음 원인은 고부 갈등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 고부 갈등 때문에 형제가 죽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또 당시 할머니 편에 섰던 저희 아버지가 더더욱 불씨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고부 갈등 발생 시 무조건 아내의 편이 되어주리라 다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부모님을 무시하진 않으며 부모님 앞이나 통화상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드리고 위로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아내 욕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아내 앞에서는 무조건 아내 편이 되어주는 중이고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아내 주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대부분 아내 쪽이 시댁을 상당히 싫어했으며 다들 만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였고 또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시부모님에게는 100일에 안 맞았으면 오지 마세요. 아이가 아파서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아내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최근 젊은 부모들의 트렌드인 지는 뭐 의문입니다. 또 아내는 이혼 및 재혼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가댁이 두 곳인데요. 양쪽 모두에게 자주 연락하고 교류하고 방문하는 것도 당연하고 아니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저의 바람은 이래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며 그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아내가 저희 어머니의 상처를 오르만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했지만 그것은 결국 아내에 대한 저의 욕심이자 희생과 강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그런 걸 바라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조언을 구하는 부분은 결국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남편으로서 또 우리 아내가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뭔 소리야? 현 상황에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겠죠. 이게 잘못 쓴 거겠죠. 그리고 하나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부부가 갈등하는 모습을 저희 아이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혼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벌어질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가 없어요. 이혼 제한은 최대한 사양코자 합니다. 이혼 안 돼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1번. 이 아저씨 글을 참 그지같이 빙빙 돌려가며 썼는데 결론은 이거네. 우울증 걸린 우리 엄마 졸라 불쌍하니까 마누라가 좀 닥치고 알아서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난다. 이거 아니야 지금. 2번. 아니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세요? 님을 구덩이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본가가 아니라 님이랑 아내, 아이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드는 겁니다. 왜 자꾸 니네 부모님을 거기에 끼우려고 해요? 게다가 말로는 계속 아내 편이라고 하면서 글 내용은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불쌍해 밖에 없네요. 아니 아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혼까지 고려를 했다고? 네 그래요. 반드시 꼭 이혼하세요. 3번. 이미 화목한 가정이 아닌데 왜 이러시는 건데요? 바로 니네 엄마 때문에 이미 모든 게 다 틀어졌는데 뭐 어쩌라고 아내한테. 그리고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당신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어머니 우울증 치료부터 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아니 너 아까부터 아내 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손주 보고 싶으면 치료나 열심히 받으라고 해. 4번. 이혼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벌어질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가 없어요. 설마 이대로 이혼하면 쓰니 본인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야 이 아저씨 착각 오지네. 5번. 야 이 쓰니 완전 개노답이구만. 심신이 망가진 본인을 리더해준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사실 우리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 나를 리더해줬던 고마운 아내가 엄마를 힘들어해. 우리 엄마 불쌍해. 나 이혼할까?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냥 이혼하세요. 본인이 어느 집 가장인 줄도 모르고 엄마 우울증을 인정은 하는데 아내가 너무 한다고? 아니 뭐 이런 이기적인 경우가 다 있어. 그지 같네. 나 이혼. 6번.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서 병원 약은 드시는 거죠? 잘 들으세요. 며느리는 우울증 상담사가 아닙니다.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한 사람에게 시모 상담사 역까지 시키지 말길 바래요. 사회에서는 남의 우울감과 자살 충동에 대한 이야기를 돈 받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인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 병원도 있는 아주 중대한 병이라고요. 거기다 근무 중인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해대고 본인의 우울함을 끊임없이 들이밀었다. 이거는 세상 그 누구라도 손절할 사안이에요. 그리고 아내 편인 척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7번. 선택과 집중. 쓴이도 이 말 들어서 알고 있죠? 욕심 버리고 둘 중 한 명만 선택을 하세요. 근데 님이 쓴 글을 보니까 당연히 엄마네 뭐. 깔깔깔. 8번. 아내는 정신병자의 감정폭력에서 아이와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 중인데 남도 아닌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 처자식을 사지로 내몰고 있네. 이건 뭐 이혼 고려가 아니라 곧 이혼당할 듯? 9번. 아니 무조건 아내 편이라면서 본인 엄마와 왕래해 그리고 잘 지내길 바란다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야 이게? 10번. 결국에 지혜비랑 똑같네. 자식도 보고 배우겠네. 대댓글. 그러니까요. 이럴 시간에 엄마 병원이나 데려가지. 왜 죄 없고 엄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다. 이 사람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대로 두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 될 턱이 있나? 그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살고 싶으면 격리를 잘 시키란 말이오. 아니면 어머니 병을 빨리 낫게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